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는 큰 반응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경쟁업체 BYD가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하자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은 1.47% 상승한 배럴당 73.3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파산 위기를 맞아 투기 세력이 대거 몰려든 니콜라가 오늘은 33% 폭등했습니다. 니콜라는 전일에도 13% 폭등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 즉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CPI와 PPI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시죠. 네, 먼저 아침에 있는 코인 이슈, SEC의 현물 교환 환매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지은 대표의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는 AI 시장의 강세는 지속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기술주 움직임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개장 전 리포트, 관세에 대한 리스트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는 또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하방 압력이 많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무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오은비 앵커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현물 교환 환매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ETF 보유자가 펀드로부터 직접 기초자산을 수령하는 구조고요. 세금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ETF를 현금 환매 방식을 사용하지만 SEC가 암호화폐 ETF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 등 대형 자산 운용사는 이를 활용한 신규 ETF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리플,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 ETF도 적극적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속에서 2024년 암호화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시장의 제도적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 전광판을 차지한 주요 기업은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인공지능 기업들이었는데요. 매년 1억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이 슈퍼볼 광고 단가는 30초당 700만에서 80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오픈 AI는 첫 TV 광고 지능 시대를 공개하면서 챗 GPT를 활용한 인류 발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타는 크리스 햄스워스와 크리스 프렛이 등장하는 레이벤 스마트 안경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27년 만에 슈퍼볼 광고에 복귀해서 여성 운동선수 60명이 출연했던 이 소 윈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1기획의 자회사 맥키니도 미국 피자 브랜드 리틀 시저스 광고를 제작하면서 2년 연속 슈퍼볼 광고를 참여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 트렌드는 AI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과거 암호화폐 광고 붐과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의 취임이 상원 승인 절차로 지연되면서 암호화폐 ETF 승인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EC의 ETF 승인 절차는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애킨스의 취임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EC의 기존 인사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 기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SEC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위원장 교체가 기관 투자자의 신뢰와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SEC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보수적 정책이 도입될 경우에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애킨스의 취임과 SEC의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밈코인을 홍보하면서 시장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가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받았는데요. 정치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의 발언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시장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의 회장은 공직자의 시장 조작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트럼프가 관련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은 트럼프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한 직후에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 감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규제 논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보가 향후 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와 SEC가 60일간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단은 규제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바이낸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시간을 벌어서 협상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SEC의 결정이 기존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변화하는 신호일 수 있고 또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해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자오는 SEC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과도 비슷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코인쉐어스의 리플과 라이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양식을 SEC에 제출하면서 이 대체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월 20일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코인쉐어스도 1월에 양식을 등록해서 시장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슈나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첫 대체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ETF를 신청을 하고요. 블랙록과 아이쉐어스는 비트코인 ETF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옵션골에서 BGX 거래소도 비트와이즈, 캐나다 캐나리, 21쉐어스, 위즈덤트리와 함께 리플 ETF 상장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가 친암호화폐 입장을 보이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금속 확보전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이 2% 상승해 톤당 $10,000를 넘으며 런던 시장보다 $800 비싸졌는데요. 트레이더들이 관세 발효 전 물량을 확보하려 해 전례 없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가격 상승이 가팔라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금속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보다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미국은 금속 공급처를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어 구매자들이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물 알루미늄 선물의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은 10% 상승하며 파운드당 3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루미늄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며 캐나다가 최대 공급국인데요. JP모건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알루미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며 가격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실버산업 육성 방안으로 은발 관광열차 서비스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노인 친화적 열차 관광망을 구축해 다양한 노선과 테마,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열차에는 노인 간호 전문 인력이 탑승하면서 응급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예약, 교통 서비스 및 노년층 맞춤형 관광 안내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고요. 중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2천만 명을 넘으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들 고령층은 연금을 받고 저축액이 많아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 계층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실버 경제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실버 경제 규모는 2035년 30조 위안으로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부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는 관세는 세금이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보복관세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1,000만 원대 저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아디는 신의 눈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 차종에 적용할 계획이며 딥시크 AI 통합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비아디의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저가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고가 모델에만 제공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가격이나 전략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2023년 비아디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365만 대로 폭스바겐과 지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경쟁사 지리자동차 주가는 10%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해외 수출 확대에 따라 저가 자율주행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비아디는 11만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며 자율주행 전문 개발자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또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와 근소한 차이로 경쟁 중이며 추격이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열풍으로 중국 기술주가 재평가되면서 중화권 증시에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메이지 스마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척유 인터넷 정보 등 딥시크 관련주는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딥시크의 오픈소스 추론 모델 R1 공개 이후 관련 테마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춘제 연휴 이후 미국발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MSCI 중국 지수가 올해 최대 28%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 기술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미증시 3대 지수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약간은 혼조의 모습을 좀 나타내는 그런 미증시의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다우는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결국에는 이번에는 연준의 이제 발언이 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3월에 FOMC에서 금리에 대해서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동결 확률이 92%였는데 95.5%로 상승을 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72%에서 78.5%로 금리 동결의 확률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언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결국엔 금리 조정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었고 인플레 2%의 목표로 이동하는 걸 원한다. 그리고 긴축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시사를 했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견고하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에 대한 속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재차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누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파월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3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M7 기업 가운데 아마존과 메테를 제외한 5개 종목 연초 이후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밀릴 걸로 보여지는지 방향성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어저께 살짝 보합의 흐름을 네. 보였는데요. 크게 추세 자체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전히 글로벌 IB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향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EU에서 AI 시장에 300조 원을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과 중국과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사실 EU는 이 AI 시장에 대해서 좀 뒤늦게 대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새로운 경쟁 구도가 또 다시 발생을 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AI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IB 쪽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공공연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갔고 최근 각광받는 게 이제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에이직 반도체 시장입니다. 결국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AI 시장이 확장이 될 거고 AI가 여러 산업 분야에 더 크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흐름들을 시장이 좀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도 발빠르게 엔비디아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는 고사양 GPU
이쪽만 있다 보니 LG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쪽에서 엔비디아가 밀려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LG 반도체 시장에서도 같이 진출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연한 위치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중에서 저는 좀 눈에 띄는 건 결국에 테슬라가 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 인수 가능성에 대한 보도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지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지금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에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또 살짝 부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어제 6%대 또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은 추세가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테슬라는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 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약간의 조정 흐름엔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엔비디아를 향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유럽은 사실 AI 시장이 뒤늦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로 인한 추가 모멘텀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 반도체라든지 기타 빅테크 기업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들의 변곡점이 될까요? 네, 충분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TSMC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폭스콘의 실적도 잘 나왔고요. 특히 가이던스를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장밋빛 전망을 또 내놓은 만큼 지금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에도 시장의 관심도는 쏠려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항상 엔비디아를 붙잡았던 요소는 그거입니다. 과연 성장률에 대해서 예전에 초반에는 세 자릿수의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항상 좀 불확실성으로 요소가 작용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얼만큼의 숫자로 증명해낼지 물론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번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뭐 코스모스에 대한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LG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얼만큼의 좀 진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충족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공공행진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엔비디아가 앞으로 향후 그 움직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잘 제시를 해주고 숫자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보고 있고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또 어떤 AI 관련된 소식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실적보다 향후 로드맵인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에 띄는 건 테슬라였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내에서 12명은 매수, 10명은 관망, 12명이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표님은 테슬라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지금 121선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약간은 아직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21선의 가격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315달러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추세 좀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좀 더 조정의 흐름들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요즘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AI 시장에 좀 더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물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AI 사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테슬라가 살짝은
조금은 비껴나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또 소식이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옵티머스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고, 아마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최근에 사고 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지를 받고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 또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염두를 해두시면서 모멘텀은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추세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본다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 추세 전환에 대한 여지가 있겠지만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조정이 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봤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할 것 없이 온갖 데 다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만 많고 빠르게 지나가 줄지 아니면 큰 영향을 정말 미쳐버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기 때랑은 확실히 조금은 다른 것 다른 같아요. 모습을 네, 일단 약간은 예외 없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을 좀 더 강력하게 붙이는 부분과, 그리고 속도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관련돼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긴장감을 좀 유발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의 충격도는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됐을 때는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노출되어 왔던 재료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면역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후에서도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예고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 사재기한다. 그래서 가격 급등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 쪽의 타 국가의 철강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복 조치와 보복 조치, 그리고 협상의 카드로 쓰여지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진짜 관세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제적 관세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세이다라는 발언이 있기는 한데, 이 과정 속에서의 불확실성과 계속 마찰음,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도 약간은 그런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미증시가 오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던 부분은 파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무게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불확실성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참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부분이다. 근데 일기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해 두시면서 뭐 국내 투자든 국내가 아닌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하에 산업을 이제 고르실 때, 집중하실 때 좀 염두는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관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긴장감이 더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로 좀 살펴볼 텐데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에 시장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작스러운 건 또 아니었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이 속속들이 나올 텐데 금리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고 예.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1월 달과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내년에 금리 점도표를 보니까 3회 인하할 건데 2회로 좀 변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시장에서의 약간 냉각을 가져왔던 이유였는데, 거기서 뒷받침됐던 이야기가 뒤따라서 나왔던 이야기가 언제든지 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든지 스탠스는 바뀔 수도 있다. 2024년에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파월의 기조를 봤을 때 연초가 시작이 되었고 1월 달, 2월 달 이런 기조들을 보면 거기다 트럼프의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 관세 정책들까지 보면 인플레가 쉽게 잡히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시장의 이런 다 연결고리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전부터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파월 의장이 다시 인플레에 대한 중요도를 또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시장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짓누르는 가운데 인플레가 또 냉각이 될 것인데 파월도 약간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인플레도 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파월 의장까지도 발언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퍼센테이지로 봐도 뭐 3월에 대한 동결도 이미 92% 정도의 확률이긴 했지만 이게 95%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 거기다 5월 달까지도 확률이 70% 이상, 78%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와 연결고리로 지었을 때 당분간은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매번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로는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소식이 간밤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 경제 매체는 트럼프 25% 철강 관세에 대해서 중국의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화권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좀 훑어봐야 되는지 1,400만 원짜리, 1,000만 원대 전기차에도 탑재되는 딥시크, 비아디가 자율주행에도 저가 공습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중화권 증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이구안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도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중국의 기조를 알 수 있는 것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중국의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연결고리 측면에서 많아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엔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딥시크발 그 쇼크도 사실 뭐 AI 시장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과 또 우리나라 기업들 처음에는 쇼크로 다가왔지만 이게 결국에는 경쟁이 심하라는 그걸로 시나리오가 가면서 오히려 시장의 확장 국면으로 또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앞으로 패권 전쟁에서 그 부분을 뺏어가기 위해서 AI 시장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또 참전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의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양자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산업 확장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이제 웅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의 흐름 이유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 등과 섹터들이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들은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애플이 이번에 좀 저는 행보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리바바 쪽과의 또 손을 잡아서 중국 AI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또 나온 만큼 지금 중국과 굉장히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힘겨루기와 이 서로의 그런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사실 버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뉴스도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봤던 또 뉴스 중에선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을 가동시키기 시작을 했다. 상하이 쪽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와서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뉴스들도 나왔는데 이렇게 기업 간의 행보 그리고 국가 간의 행보는 계속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흐름과 움직임들은 좀 지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 환신 정책과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는 중국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양자, 로봇 등 이미 너무 강하죠. 산업 확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석방을 연기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 오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휴전이 끝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떤 부분 우리가 초점 맞춰봐야 될까요? 전쟁에 대해서는 진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소식도 매일매일 거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 매일 같아요.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일 날 회담을 한다. 그리고 뭐 트럼프 측근이 뭐 우크라이나에 또 방문을 한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자지구 관련돼서는 트럼프도 최근에 좀 약간은 위험한 발언들을 하면서 가자지구 약간 본인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관련돼서는 사실 뭐 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이나 이제 우리가 종목 단위로 가서 좀 이야기를 하면 국내 증시 쪽으로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소형 종목들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캐터필러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반등은 확실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업황의 반등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식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갑자기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는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매매로 끌어와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증시 한정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더 매매에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캐터필러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산업 업황에 대한 반등 자체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개별 기업 이슈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 이란 공급 위축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국제 유가가 4일째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상승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 참 생활 속에서 참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가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잡아가지고 인플레를 좀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봐야 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국제유가 물론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정도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의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우리의 환경 자체를 좀 무리 있게 만드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가 이쪽 관련돼서도 지금 뭐 생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다른 국가 쪽에서의 지금 러시아를 뭐 차단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좀 그런 움직임과 행보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인플레에 대한 잡기를 결국엔 트럼프는 유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안정세가 찾아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려할 정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가 사실 100달러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브리핑했던 때가 사실 막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를 어느 정도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 AI 시장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5%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추가 관세에 대한 발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좀 견조하게 딛고 나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이가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를 즉각 거절하면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 비영리 법인 인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다시 오픈소스와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 비영리 법인은 영리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를 인수하면 오픈 AI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의 제안 가격은 낮은 수준입니다. 올트먼 CEO는 X를 통해 사양하겠다며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올트먼을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AI 반도체를 TSMC에 위탁 생산할 예정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설계를 완료하고 테이핑 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끔찍하다며 약속대로 15일 정오까지 전원이 석방되지 않으면 가자지구 휴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결정은 이스라엘이 내릴 것이라면서도 인질이 석방되지 않으면 모든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하마스가 15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인질 석방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피난민의 이주를 거부하면 양국에 대한 미국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주민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킨 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호주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호주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커스 협정에 따라서 호주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주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양국 방위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이뤄졌으며 그는 이번 논의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호주 최대 철강 제조업체 블루스코프는 미국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가뭄으로 커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상품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 발생해 커피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 주요 산지에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이제 진짜 패닉이 시작됐다며 커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브라질과 베트남의 작황이 좋아지거나 소비가 대폭 줄어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커피 선물 가격은 35%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이미 70% 급등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의 낮은 재고 수준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 커피 중개인은 브라질 농가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급히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커피 가격 상승이 수요 공급 원칙보다 심리적 요인과 투기적 거래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IC 아라비카 커피 선물 투기 세력들은 최근 한 주 동안 순매수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오픈 AI, 오라클, 아부다비 투자회사 MGX가 참여하며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및 전력시설 건설을 추진합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전체 투자액의 10%를 기업들이 지분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PF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기 비용은 500억 달러로 줄어들며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오라클과 MGX는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AI 인프라는 최소 12개 주에서 진행되며 첫 프로젝트는 텍사스 에빌런의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하지만 PF 조달 방식과 비율 등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관세에 대한 추가 리스크 어느 정도 소화했고요. 파월의 발언 역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어제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세는 소화했는데 우리 증시는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미쳐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다만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어제 어떤 테마가 주를 이뤘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섭니다. 우선 국내 주요 그룹별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과 SK, LG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기는 세종 공장에 시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2026년도에 시제품을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함께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SK그룹은 SKC와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스마트 팩토리를 완공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 유리기판을 상용화 성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이노텍은 지난 3월 사업 진출 공식화와 함께 올해 말에 시생산을 구축하고 있고요. 공급망 역시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시세도 나오고 있고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익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중심의 유리기판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응하면서 좀 시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SK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고객사 테스트한 후 내년에 본격화로 상용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을 올해 말까지 앞다퉈서 좀 진행하겠다,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역시 지난해 유리기판 사업을 공식화 선언했고요. 또 국가가 나섭니다. 당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방산주 내내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현대, 롯데, LG, 넥스원 역시 좋은 수출 데이터 성적과 더불어서 좋은 실적도 내보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산업부가 K조선 초격차 기술을 위해 2,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역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암모니아 연료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그런 소재단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도쿄대 그리고 NTT가 기존보다 1,000배 더 빠른 양자 컴퓨팅 얽힘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외국계 대기업들 역시도 앞다퉈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R&D단에서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월드입니다. 참 트럼프 말 한마디로 하루하루 울고 웃고 있는 그런 관련된 테마 움직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철강 테마, 철강 중소형주 역시도 어제장에서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약품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약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 또 추가 하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단에서는 올해 역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한일령 해제 기대감 속에 엔터와 게임주는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스타 작년에 있었던 2024와 더불어서 올해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임주가 많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역시 BTS가 돌아온다. 블랙핑크 역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또 업앤다운 있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K의료기기가 중동 오일머니를 사로잡았습니다. 중동에 함께 헬스케어 기업과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레이저 업텍은 어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러시아 원유 생산량 감소 여파에 국제유가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PG와 셰일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폭을 키면서 상승 흐름을 마무리 지었고요. 높은 해상 운임 덕분에 HMM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는데 해운 테마도 일제 상승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일작 특징주입니다. 유일에너테크가 현대차 그룹의 전고체 라인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모멘텀 받아서 상한가 어제도 터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과 전고체 이런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릭스가 미국의 일라일리와 9천억 원대 기술 수출에 이틀째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릭스와 펩트론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은 올릭스가 먼저 승기를 잡은 분위기죠. 나인테크, 유리기판 인터포저 기술 확보 소식에 상한가 터치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종목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대기업과 관련이 아주 깊었었던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 관련된 테마주를 엮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우리는 로봇 테마주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나름 강세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역시나 히어로 종목하면 한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화 에어로나 한화 오션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외에 또 많은 종목들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좀 주의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 이후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젠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적으로는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오후장에 전달됐던 소식입니다. K칩스법 관련해서
대해서 조세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갤럭시 S25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전 판매에 대해서 예약한 건수도 지금 130만 대를 기록하면서 S24 전작이 121만 대였기 때문에 전작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이미 사전 판매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낸드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배경에는 중국에 있었던 춘절과 이구 환신에 대한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중국 춘절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제품들을 좀 바꾼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경에 또 이구 환신이 있었던 거고요. 처음으로 이구 환신 그 제도 안에 스마트폰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보더라도 휴대폰이 무려 182%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핸드폰을 많이 샀다라는 건 그만큼 쌓여 있었던 재고 낸드를 많이 소비를 했을 거고, 그렇다면 다시 이 재고를 채워넣기 위해서 낸드를 좀 수요를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낸드 가격도 반등세를 점차 보이고 있고요. 트렌드포스도 DDR4 가격도 하락을 멈췄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K칩스법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장에 속보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기재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반도체 R&D 그리고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좀 할인해주는 내용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세액 공제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5%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진짜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0%로 중소기업은 30%로 이 할인율이 좀 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삼성전자는 4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서 현행보다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면 2조 3천억가량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포인트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을 좀 늘리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뉴스인데요. 오픈 AI가 자체 칩을 제작하는 파운드리 업체로 TSMC를 낙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었죠. 그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회장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 당시에 샘 올트먼이 굉장히 우호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한테도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주 살짝은 있었으나 이게 지금 TSMC로 낙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연내에 자체 AI 칩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 파운드리 기업이 혜택을 받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엔 TSMC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직용에도 이제 HBM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HBM에 대한 납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물량을 완판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럼 이제 모자른 HBM은 삼성전자가 분량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어제는 조금 더 높았는데 오늘은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51선입니다. 그래도 나름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정반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비트나 혹은 어닝 서프까지 나오게 되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빠른 순환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10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 자체는 0.01%로 굉장히 작은 폭을 나타냈습니다. 조선과 방산 테마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갔고 반면에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7% 빠지면서 2,53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3% 하락하면서 750포인트 선 내주면서 74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음식료품과 화학 쪽에서만 지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 K푸드 수출에 날개를 달면서 K푸드 음식료품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도 좀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추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 장비 쪽에서 1%가 넘어가는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강한 시세 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서비스가 거의 1%대 낙폭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섬유 의류라던가 종이 목재 쪽에서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학 쪽에서 0.4%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눌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탑 모두 다 하락하면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S25 엣지인데요. 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얇은 5나노미터대로 출시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 이 삼성전자의 지분 2,800억 어치의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매각을 할까라고 살펴봤더니 이 금산법 위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조치로 해석이 된다라고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4%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3,9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미국계 이 자산 운용사가 SK하이닉스 지분을 추가적으로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보유 지분 가치만 따져보자면은 9조 7천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1.7% 꽤나 낙폭이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세일즈 오피스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CDMO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15% 그리고 현대차가 0.1%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브라질 시장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량 4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봤더니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승불이 켜져 있고 지금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까지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 1위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어제 3.57%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출발부터 1.19%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살펴봤더니 일단 반도체 쪽, 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자면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 정도 올라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요. 이 당정이 10대 국방전력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고요. 또 증권사의 코멘트가 하나 달렸습니다. 방산업체 4곳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솔트룩스입니다. 이 구버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이지메타와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동이라던가 현대건설, LTD 현대건설 기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키스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39%, 하나오션도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 출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1.89%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600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점이 이 투자 심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 41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안에서는 삼천당제약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낙폭을 꽤나 깊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 미용기기 섹터를 살펴보자면은 4년 동안 국내 업체의 중동 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2배 정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각받았던 종목이 파마리서치라던가 레이저옵텍, 라메디텍, 바이오플러스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마리서치는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보여줬었고요. 증권가에서는 리쥬란 중심으로 실적이 훨씬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에는 색소 질환 치료용 레이저기기인 헬리오스 785가 미국의 FDA 시판전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 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따내면서 2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안에서도 이 시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공정산업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떨어지는데 반해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2.1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C라던가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유리기판 개발 경쟁이 현재 본격화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 대장주 SKC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KC가 하나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유리기판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아직까지는 축소 우려는 없다라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계속 가져가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안에서 지금 넷마블은 1.7%, 시프트업은 1.97%, NC소프트는 0.0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시장 좀 이어지다가 오늘은 살짝 좀 약세를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 약보합 수준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빼고 있는 게 지금 시각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빠르게 빼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 계속 규모는 키워갑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넘게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5천억대, 그리고 선물도 지금 매도 포지션 훨씬 우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늘 시장은 약간의 어떤 보합권 장세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CPI 발표라든지 이제 또 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 만큼 이 경계심이 상당히 좀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또 굉장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서 조금 관망하는 이런 눈치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매수 주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우리가 또 이제 작년부터 숱하게 또 겪어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또 올라가는 섹터만 집중적으로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항상 조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제 일부 이제 호재가 있는 섹터 위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또 방산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또 섹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 다음으로 게임주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워낙에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별로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굉장히 좀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강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게임주도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 건설 기계 쪽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건설 기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을 보면은 시장보다 훨씬 더 이제 하회하는 이런 어닝 쇼크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또 한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설기계 쪽도 지금 낙폭과대를 이용한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어제 오늘 강화했던 섹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엔터라든지 이 관세 무풍지대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잘 갔던 섹터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방 그리고 엔터까지 관세 무풍지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강조해 주신 이유는 당연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이 현지 시간으로 11일에서 12일에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혹은 그래도 좀 학습 효과가 남아있어서인지 지수는 좀 나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고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생각보다 또 관세 영향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폭탄 발언을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시장에 대한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노이즈로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트럼프 일기 때 겪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파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피해를 입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게 협상 카드로 그냥 사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동맹국이라든지 중국 쪽, 특히나 이제 적국을 좀 죽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이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하원에 대한 의석을 과반수 정도 이제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달러 약세 지지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수출을 많이 시켜서 그만큼 이제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사실 이제 관세 부과는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랑 또 연관을 안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책하고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방향이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계속해서 좀 치솟게 냅두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같은 기업들,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 관리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많이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 달 내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향후에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척도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역시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일부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리는 이런 이제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간은 좀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단기는 변동성을 주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영향이 좀 적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달 내내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3월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상태라서 시장에서도 이걸 협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쿼터제 폐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하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서 상원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앞서서 제가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메타도 이제 퓨리오사 AI 인수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픈 AI도 그리고 메타도 둘 다 지금 되게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HBM에서 A직으로 이제 키워드가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A직에도 이제 HBM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제품은 다 완판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족한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대신 채워줄 가능성도 좀 높은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전부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대안이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이제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 기업을 조금 비교해놓고 보면은 여전히 좀 마이크론이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이미 다 완판이 됐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없어서 지금 못 파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을 또 봤을 때 또 그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게 이제 마이크론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좀 보고 있지만 여기서 파이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이거 다 완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못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와 이제 경쟁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HBM 쪽에서도 밀렸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가 또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돌파구를 계속해서 좀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KC처럼 뭐 이제 유리기판 쪽에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기대를 해볼 부분들은 HBM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리기판이 사실상 HBM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꿈의 소재라고 좀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대해볼 부분들은 HBM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죠. 그래서 로봇 쪽도 사실 먼저 선점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어떤 협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대장격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보면은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뭐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삼성이 이제 기회를 엿보고 기술을 좀 발전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 주신 HBM이 이제 하이닉스가 공급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따른 수혜도 있겠지만 다른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했던 주제인 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역시나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를 같이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아직까지 상단에서 이름은 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같이 담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가 있습니다. 어제 히어로 종목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이제 팀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2기가 집권이 시작이 되면 실제적으로 섹터별로 한화는 다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해서 한화 관련된 종목만 담아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이유는 실적이긴 했어요. 아직 트럼프 2기에 대한 이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진짜 히어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뭐 히어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들도 일단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트럼프랑 연관을 또 지어볼 수가 있는 부분. 섹터별로 다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하나를 보셔도 저는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보면은 흐름이 이제 너무 또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사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방사는 항상 박스권 매매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쉽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뭐 방사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결국에 이제 수주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분기마다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튼튼한 기업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 계열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대부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다 모멘텀을 더해보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또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지분 취득 관련해서도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갈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조선 방산 좋은 거는 아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물려도 대장한테 좀 물려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흐름을 보면은 방사는 비싸다 이제 작년 1월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1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항상 위아래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편이죠. 다른 조선사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MRO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LNG선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하나그룹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모든 섹터를 조금 다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만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살펴봤고요. 이미 히어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한화에어로랑 하나오션을 지금 같이 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간접적으로든 또 직접적으로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로도 또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딥시크 이후에 더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에 하드웨어 쪽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시장 안에서 특히 AI 시장 안에서는 킬러 콘텐츠가 나오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전략들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이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방산, 조선, 전력기기 이쪽 섹터는 트럼프 2기 집권 내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한 가격이나 밸류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쪽은 계속해서 좀 상방이 좀 업사이드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 코멘트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창투사입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메타에서 한국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퓨리오사 AI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메타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창투사 중에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퓨리오사 AI에 지금 투자를 한 바가 있어서 그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AI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조정을 조금 맞아요. 또 크게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딥시크가 이제 깜짝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판도라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오픈 AI 뭐 CEO도 그렇고요. 샘 올트먼도 이 딥시크에 대해서 완전히 또 무시하는 발언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경계하는 이제 입장을 상당히 좀 밝히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이슈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저가 모델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생성형 AI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제 중간에서 서비스 역할을 해주는 이 앱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더 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오픈 AI라든지 이제 그 딥시크라든지 이런 생성형 AI 기업들도 결국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꽉 잡고 있는 이제 두 가지 기업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뭐 기술을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항상 여기는 게 또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또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후발주자도 어느 정도 선도 기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AI 기업들도 그동안 이제 그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과 비교를 하면은 기술력 부분에서는 한참 밑에 있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 저비용으로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 가치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더 이상 이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AI 관련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중장기적 우상향으로 좀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16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4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내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싸다, 이렇게 저렴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3월 달부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도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AI 기능이 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이제 AI가 저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뭔가 이제 상품을 소개한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앞서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샘 올트먼하고 한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아직까지 뭐 법인을 설립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내세우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일이 내일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저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할 건 우리가 이미 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AI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그게 또 이제 앞으로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보셨다가 오히려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존비즈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존비즈온도 대표적인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 ERP 관련해서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RP에 AI 서비스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작년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더존비즈온 역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한 5% 넘게 다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하드웨어에서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된다면 이 비용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쏟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킬러 콘텐츠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킬러 콘텐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중간 다리 플랫폼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딥시크가 서버 공격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질문하면 답변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건 챗 GPT도 그렇고 딥시크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AI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챗봇들도 많아지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버 공격에 좀 대응해 줄 수 있는 보완주들 지금부터 미리 좀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한번 이제 그 딥시크 관련해서 보안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쯤에 보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안 관련주 어떤 게 앞으로 좀 대장이 될 것이냐를 본다면은 사실 그거는 지금 좀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형주부터 우리가 뭐 중소형 땅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어떤 종목이 튈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해서 뭔가 담아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보다 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그대로 또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시장에서 한번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센 종목이 있겠죠. 그게 앞으로 딥시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이렇게 생태계로 보면은 사실 지금 보안 관련주가 한 번은 좀 튀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번 주에도 굉장히 좀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 번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테마 관련 종목군들은 그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수급이 가장 크게 몰리는 게 저는 대장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내시장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안 문제 나오고 있길래 보안주가 좀 테마단으로라도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수급이 쏠리면서 확실하게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보안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퓨리오사 AI에 초기 투자했던 벤처캐피털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포브스는 이르면 이달 안에 거래가 완료될 수 있다라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메타가 자체 맞춤형 칩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형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한국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ISTE가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경쟁률은 1148.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1%가 공모 가격을 ISTE의 희망 범위 이상으로 선했습니다. 덕분에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 가격 상단인 1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STE는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밸류업 정책 효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는 비과세 배당 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늘까지 약 10% 급등하면서 은행주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우리금융은 약 3조 원 수준의 자본금 잉여금 일부를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해서 향후 3년에서 4년 이상 배당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올해 실적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단기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게임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와 신규 지적 재산권 발굴에 투자는 긍정적이지만 그간 출시된 신작에서 영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 20배 수준의 PER은 상승 여력을 제한한다라고 증권가는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초반부터는 지수가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업종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등락을 어느 정도 크게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0.04% 오르면서 2,540포인트 선까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74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721억을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1,290억 꽤나 큰 규모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같이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눌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 매수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051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꽤나 많이 덜어내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그래도 상승 전환한 업종들이 몇몇 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던가 종이, 목재 지금 상승폭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요. 음식료품은 계속해서 상승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섬유, 의복이라던가 지금 의약품 쪽에서는 낙폭이 꽤나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장 그리고 어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역시나 운수 장비 쪽, 특히나 이 조선업종 가운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상승폭이 2.3%까지 확대됐습니다. 기계와 철강금속도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살펴보면 금융이 1.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제조와 기타 서비스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지금 호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고요. 섬유 의류와 화학 쪽에서 지금 각각 0.2%, 0.1%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출판 매체 복제라던가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까지 소폭의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만 상승불이 들어온 가운데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하락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3% 정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26%,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3%로 지금 낙폭 자체를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1% 개장과 비슷하고요. LG 엔솔은 0.3% 오름폭 소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개장 때 강한 모습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1%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HLB는 0.27%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하락폭 자체를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현재는 0.26%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현재 삼성전자 계속 낙폭은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에서 64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LIG 넥스원도 6.37%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장 안에서 방산주들 어제 이어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쪽 살펴봤더니 특징적인 움직임 역시나 조선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1.6% 굉장히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4%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2.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3%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의 활약이 꽤나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이 조선주 주가 상승에 탄력적인 보탬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나오션은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LNGC 두 척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라는 것도 상승 모멘텀의 일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기술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게임주들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크래프톤이 10.5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높아진 과금 피로도에 더불어서 지금 실적 기저로 이 펍지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덧붙었기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 주가는 낙폭을 꽤나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넷마블이 2%대, 시프트업이 거의 2%, 그리고 NC소프트가 0.3%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파월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도 있었고 오늘 또 CPI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시장은 경계감을 짙게 두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과 내일은 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보실 때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